이 유니티에서 좌표를 이제 X, Y, Z축으로 나타내죠. 근데 이 얘네들이 이걸 나타낼 때 벡터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2D는 벡터 2라고 하는 곳에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고 3D는 벡터 3라고 하는 그런 구조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걸 사용합니다. 그 값에는 그냥 벡터 3에는 x, y, z 값이 3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구나. 벡터 2에는 x, y가 동시에 들어가 있구나. 이 정도 개념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벡터 하면 여기에서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거 바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트랜스폼. 오른쪽 인스펙터 창의 트랜스폼은 모든 오브젝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우리가 없앤다, 없앨 수도 없군요. 얘는 기본이라 없앨 수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리무브 컴포넌트가 있는데 얘는 리무브도 없어요. 여기에 포지션, 로테이트, 스케일 값이 있습니다. 일단 이 포지션 값은 이 씬 자체 월드가 기준이에요. 씬 자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있는 요 씬, 이 화면 전체를 기준으로 0,0,0이라고 하면 화면의 한 가운데를 가리키죠. 000.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동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절대값의 방식이 있어요. 이 포지션 x의 값을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얘를 기준으로, 얘를 우리가 여기에 move to를 사용하면 빨간색, 초록색 이동하는 기즈모가 나타나죠. 화살표가.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x좌표를 1 이동해라. 우리 방금 전에 여기에서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 썼던 거는 이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요 x좌표로 움직여라. 요거는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여라 라는 뜻입니다. 네, 다시요.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 이렇게 해서 이거 좀 헷갈리니까 제가 1만 놔볼게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는 이동시키지 말고 Z축 방향도 이동시키지 말고 그래서 X축 방향으로만 1만큼 움직여라 라고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가 0.1F였죠? 근데 Y축도 0.1F라고 입력을 한다면 이게 키보드 오른쪽을 눌렀을 때 이렇게 입력하는데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다면 X축으로도 0.1만큼 Y축으로 0.1이니까 대각선 한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트랜슬레이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벡터의 값인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new 벡터 자, 원래 정식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해요. new 벡터 3에 x, y, z축 값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생략을 해버린 거죠.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냥 알아만 두시고 얘는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헷갈리니까. 이렇게 가면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이동을 한 게 되죠. 한 가지 더 추가해 볼게요. 아까 전에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포지션 값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포지션 값을 우리가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 포지션을 일단 기본 포지션을 저장을 해놓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데마다 그 값을 조금씩 바꿔야 돼요. 조금 뭐 다를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타트에다가 넣겠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 그대로 쓸게요. 자, 처음에 transform
자, 트랜스폼은 얘의 위치를 나타내는 컴포넌트였다고 말씀드렸고, 이 중에 포지션은 어떤 값을 갖고 있냐? 이 x, y, z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포지션에 있는 세 가지의 값 갖고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새롭게 그냥 처음 아무것도 없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0, 0, 0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얘가 절대좌표로 0, 0, 0이라는 값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초반에 여기에도 뭐 0, 0, 0 잡아놨지만 이렇게 이상한 곳에 있더라도 처음에 얘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스크립트에 의해서. 자, 초반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 우리가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썼는데 요거는 잠깐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앞에 슬래시라는 걸 두 번 연달아서 넣으면 이렇게 메모로 처리가 됩니다. 얘는 실제로 실행은 안 돼요. 나중에 다시 꺼내고 싶을 때 슬래시만 없애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슬래시 해 놓을게요. 자, 얘는 지우지 않고 나중에 혹시라도 복구할 수 있는 코드들은 다 슬래시로 다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다 넣을게요. 이 위치를 어떻게 하냐?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x좌표가 0.1만큼 커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값은 어디에 있냐면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포지션이라고 하는 곳에 x좌표는 잠시만요. 요 값을 지금 저희가 바로 넣을 수가 없네요. 죄송해요. 변수로 하나 만들었어야 되네요. 요거 일단 되는 거 하고 갈게요. 여기 우리 void start보다 더 위에다가 변수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void start 위에 엔터 치시고 벡터 3의 형태로 my position 네 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벡터 3 my position 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스타트에다가 넣겠습니다. my position은 이 값은 my position의 값은 여기 있는 이 값을 집어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원점을 나타내는 그런 벡터 3의 값을 여기 my position에 집어 넣고요. 그 다음 트랜스폼의 포지션은 my position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헷갈리니까 제가 살짝만 지우도록 할게요. 필요 없는 거는 조금 지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지우셔도 되고 놔두셔도 돼요. 이따가 이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은 일단 따라서만 적으실게요. 자, 그 다음 밑에 내려오셔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my position에 x 값을 현재 my position의 x 값에다가 0.1f를 더해 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스크립트를 짤 때 변수명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조건 소문자로 시작하도록 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크립트 파일명은 제가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한다 했고요. 또 우리가 나중에 사용자 함수라고 해서 함수를 만들 때는 또 첫 부분을 대문자로 만들 거고 변수를 만들 때는 앞에를 소문자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거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시면 오른쪽 키 저도 눌러볼게요.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있는 translate라고 하는 함수, 얘는 이동을 하라라고 아예 명령이 있는 함수고요. 얘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값, 그러니까 실제 인스펙터 창에 나오는 값을 이렇게 바꿔버려도 된다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값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transform.position.x 이 값을 바로 넣는다. 이게 지금 다른 컴포넌트와 충돌이 나기 때문에 얘가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수 myPosition이라는 변수를 써가지고 한번 걸러준 거예요. 건너뛰어서 작동을 시켜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동하는 거 되시죠? 자, 요거 보고 스크립트부터 찬찬히 들어갈게요. 다시 찬찬히 좀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변수인데 방금 전에 우리가 myPosition이라고 해서 변수 만든 거, 그게 이제 변수입니다. 스크립트에서는 숫자나 문자열 또는 좌표를 다룰 때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변수는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상자 또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C 언어라는 것 자체는 50년 전에 만들어져 있고 그 당시에는 이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컴퓨터의 용량이라던가 메모리의 양이 극히 작았어요. 그래서 변수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값을 저장할 때 이 변수가 어느 정도의 값을 저장하는지 미리 예상을 해서 딱 그거만큼의 크기만큼만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뭐 메모리 같은 걸 이제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의 데이터형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데이터형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인트형이다 그러면 얘는 소수점이 들어가지 않은 정수 형태 숫자만 넣을 수가 있고요. 그 값도 마이너스 21억부터 21억까지만 들어가요. 만약에 이 범위를 초과해서 23억이라는 숫자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숫자가 데이터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인트형은 딱 이 값의 범위에 해당하는 숫자만 넣을 때 쓴다. 그리고 밑에 이제 플롯형이 있는데 플롯형은 소수점이 들어가는 그런 값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0.1 같은 소수점이 들어가면 무조건 뒤에 F를 붙여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가 플롯형이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F가 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뭐 크게 쓰실 거는 이게 정수는 인트형으로 쓰는구나. 소수점, 정수는 언제 쓰냐면, 우리가 얘를 뭐 10번 반복시킨다. 뭐, 이렇게 쓰거나, 이게 뭐, 그, 개수를 나타낼 때, 총이 3개다. 이럴 때 인트형을 쓰고요. 좌표를 나타냈거나, 뭐, 속도를 나타내거나, 이럴 때는 다 플롯형을 씁니다. 인트와 플롯형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 또 많이 쓰는 게 부울형인데 얘는 참 아니면 거짓만 나타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보인다 안 보인다 또는 작동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거 나타낼 때 부울형 쓸 거고요. 자, 그 다음 스트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비디오 파일의 이름, 파일 이름 같은 거 저장할 때 스트링이라고 하는 데이터형을 사용할 겁니다. 이런 한 3-4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전에 썼던 벡터3라고 하는 거는 변수라기보다는 3개의 변수가 모여있는 구조체라고 해요. 그거는 나중에 벡터에 대해서 알아볼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수를 선언을 하고 거기에 값을 집어넣고 또는 그 값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선언할 때는
여기 있는 데이터형이 앞에 나오고요. 데이터형 그리고 변수의 이름 나오게 됩니다. 얘는 인트형 변수, 소수점이 없는 정수 형태로 age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컴퓨터의 메모리 공간 안에 얘는 int형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빈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age는 30 하면 이 는은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30이라고 하는 숫자를 age라는 변수에 집어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같다라는 표시는 는을 2번 써요. 는 하면 age와 30이 같다라는 뜻이고요. 는 한 번만 있으면 30을 age에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아는 명령어가 나오네요. debug log 하면 콘솔 창에 값을 넣는데 여기 그냥 쌍따옴표를 넣지 않고 바로 단어를 집어넣으면 이게 변수 값이 됩니다. 변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아마 30이라는 게 찍히게 될 거예요. 이거 한번 실습해보고 갈게요. 저희 유니티로 들어가서요. 프로젝트 창에 갑니다. 테스트 말고 새로운 스크립트 하나 더 넣을게요. 마우스,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create C# script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test2라고 할게요. 굳이 뭐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test2라고 넣으시고 헷갈리지 않게 t는 대문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test2도 오브젝트, 하이라키에 있는 오브젝트에 하나 할당을 해줘야 작동하니까 미리 넣어줄게요. test2를 new sprite에다가 또 넣어줍니다. 그러면 new sprite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인스펙터 창에 이렇게 테스트 스크립트와 test2 스크립트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test2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겠습니다. 자, 우리 초기에 있는 값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저 드래그 했는데요. 네. 네, 그거 아마 이름 리네임 하셨죠? 그냥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러면 아마 테스트 1에 오류가 있을 거예요. 그냥 테스트 스크립트에. 여기에 스크립트에 오류가 있어도 다른 스크립트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거 우리 프로젝트 다 하셨던 거죠. 지우기는 아까우니까요. 자, 그리고 교재에 있는 것과 똑같이 여기 void start에다 집어넣도록 할게요. int age는 30 debug log age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하시면 콘솔에 30이라고 뜨면 됩니다. 안 떠서. 안 뜨세요? 자, 이 변수는 저희가 얘를 이렇게 값을 집어넣는 것 뿐만 아니라 연산이 가능한데요. 자, 이 값에다가 뭐 연산하는 거 바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30으로 넣었죠. 넣었는데 30 말고 자, age는 기존의 age 더하기 5라고 넣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출력하면 뭐가 출력이 될까요? 35. 네, 35. 너무 당연해 보이죠? 35. 자, 이렇게 변수명을 해서 덧셈을 할 수도 있고요. 변수가 만약에 2개다 그러면 변수끼리도 연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스크립트 찾아보면 age는 age 더하기 5를 조금 더 줄여서 이렇게 적는 코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age는 ag 더하기 5랑 같은 의미예요. 다만 좀 줄여서 쓴 겁니다. 자, 이거는 또 차차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문자열 변수가 있는데요. 문자열 변수도 써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비디오 파일 명이라던가 이미지 파일 이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자열이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name 가겠습니다. name은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은 꼭 쌍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자, 이거는 연산하는 거는 그냥 PPT만 보고 갈게요. 아까 전에 했던 건데, 자, 여기서는 answer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3-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기 나누기 이런 연산이 다 이루어져 있죠. 그럼 연산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와 숫자의 연산이 아니라 변수와 변수도 연산할 수 있다. 여기서는 넘버 1, 넘버 2가 있어서 두 개를 더해서 출력하면 값이 더해져서 출력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변수와 변수 연산 이렇게 있어서 더 줄임말을 쓴다라는 것도 나오고요. 편리하게. 그 다음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바로 제어문인데 바로 if문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한번 했었던 조건분기 얘는 이렇게 씁니다. if 하고요. 조건식이 들어가요. 어떠한 값이 참이면 여기 이 블럭에 있는 명령어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돼요. 우리 흐림으로는 조건식이 참이면 명령어를 처리하고 지나가고요. 거짓이면 건너뛰고 지나갑니다. 네. 자, 이 지나간다는 의미는 명령어 코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냐 마냐인데요. 이때 조건식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있어요. 연산자가 뭐뭐뭐 같다 또는 작다, 크다, 뭐뭐다, 뭐 맞다 이렇게 돼요. 또는 뭐뭐가 참이냐라는 그런 이벤트가성은 어떤 연산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까 전에 여기 보면 if문 쓰면서 우리 테스트 기존에 보면 if 쓰면서 요렇게 지금 넣었잖아요. 요게 사실은 뒤에 이것이 는는 true냐 요게 이제 생략이 된 거예요. 자, 이 조건식인데 이 값이 참이냐라는 건데 요게 생략을 해서 이렇게만 적어준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했네요. 만약에 허브 넘버라고 하는 허브 넘버라는 걸 1로 놓고 만약에 이게 1이면 체력 50이라는 문구를 표시해라. 하나마나한 코드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출력된 거죠. 자, 그 다음 갈게요. if else문이라고 있습니다. if else문. 조건식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 똑같아요. if문 할 때. 근데 뒤에 else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같은 위치에. 얘는 뭐냐면 조건식이 참이면 이 위에 있는 처리 A라고 하는 거를 처리하고 지나가고요. 조건식이 참이면 거짓이면 아니면 처리 B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실행하는 걸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했냐면 HP 값이 200으로 집어넣고요. 만약에 HP가 100보다 크면 공격하고 아니면 else문 잘려있는데 아니면 방어해라. 그래서 현재 내 체력에 따라서 공격을 할지 말지를 요 조건식에 따라서 if else문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if문 같은 경우에는 if else문 사이에 또 else if라는 문을 또 막 넣을 수 있어요. 요거는 조건식이 참이면 또 이거 하고 아니고 조건식 B가 참이면 이거 하고 아니고 조건식 Y가 참이면 이거 하고 다 거짓이라 다 아니면
Z를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하진 않을 거예요. 이것까지는 필요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우리가 변수라는 걸 선언하고 사용할 때 이 변수는 항상 블럭 안에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블럭 내에서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쭉 나오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변수를 만들 때 예를 들면 myPosition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때 변수를 선언하는 걸 굳이 스타트보다 더 위에다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변수를 선언하는 걸 만약에 내가 여기 스타트에다가 넣었다 그러면 이 변수는 여기에 있는 게 지금 당장 찾을 수가 없다고 나오죠. 이 변수는 스타트라고 하는 함수 내에서만 작동하는 변수예요. 여기서만 호출해서 값을 입력하거나 불러낼 수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라고 하는 곳에 오자마자 얘는 찾을 수가 없는 변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나 업데이트보다 더 상위에 있는 더 위에 있는 여기 클래스에 있는 요 블럭에다가 집어넣어 준 겁니다. 또는 얘를 제가 그러면 업데이트다 그럼 쓰지 않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1초에 60번씩 계속 새로운 값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뭐 무리가 없다 그러면 업데이트에다가 이렇게 선언해서 써도 되는데 대부분은 클래스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선언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는 방금 전에 자, 요거예요. 범수의 범위. 범위가 정해져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포문 가겠습니다.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근데 네, 포문까지만 하고 쉬도록 할게요. 자, 포문은 우리가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10번 반복해라 이런 값을 할 때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냐? for하고요. 변수 초기화식이 있고 그리고 반복 조건식이 있고 변수 갱신하는 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 그냥 그 코드로 가볼게요. 우리 테스트 2에 있는 요거 있었죠? 스타트. 여기다가 요거 놔두고 한번 할게요. 밑에다가 코드 넣겠습니다. for i는 1부터 i가 6보다 작을 때까지 i는 i 더하기 1 디버그 i 이렇게 코드를 추가해 볼게요. 자, 이 코드 바로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콘솔 창에 아마 1, 2, 3, 4, 5까지 숫자가 차례대로 찍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 뜻은 i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이 포문 반복문을 돌릴 때 index라고 하는 얘를 언제까지 돌릴지 그걸 결정하는 변수로 i를 우리가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i가 6보다 작을 때까지만 반복을 해라. 한 번 반복할 때마다 i를 1씩 증가시켜라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1이죠. i가 1이면 여기에 1 값을 찍고요. 반복이 끝나면 i 값을 1 증가시킵니다. 2가 되죠. 6보다 작으니까 실행해서 2가 찍히고요. 또 올라오니까 6보다 작으니까 3이 되고 또 하니까 3 찍히고요. 5일 때 5가 됐을 때 또 찍히고요. i가 6이 되면 이 값이 조건식이 거짓이 되니까 끝나니까 그냥 포문에서 탈출해서 다음 코드로 넘어가는 겁니다. 실행하시면 1부터 5까지 찍힐 거예요.
자, 여기에도 우리 i는 i 더하기 1이 있는데요. 얘를 줄이면 i 더하기는 1 이렇게 줄일 수 있고요. 여기서 더 줄인다 그러면 일식 증가는 i 더하기 더하기를 넣으면 1 증가시켜라 라는 식이 됩니다. 자, 요렇게도 많이 쓴다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PPT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변수 초기화한 거 i가 5 미만이면 처리, i를 1씩 증가시킨다, 처리해라 라고 지금 나와있죠. 쭉쭉쭉쭉 나옵니다. 자, 여기에 포문으로 반복하면서 짝수만 출력하기 있는데 이건 포문에다가 이거는 넘어가고요. 포문하고 이품은 결합한 거 하나만 하고 가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은 뭘 할 거냐면 1부터 100까지 수를 세서 이 중에서 짝수만 화면에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int i는 1이고요. i가 100이니까 그냥 이거는 작거나 같아인데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킬게요. 자, 그러면서 만약에 이 i의 값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라면 그 값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고 되어 있는 애는 이 값을 다른 수로 나눈 나머지 값이에요. 얘가 우리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할 때 이 조건식을 씁니다. 수를 2로 나누어 떨어지면 짝수인 거고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가 1이 남으면 얘는 홀수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시면 아마 짝수만 화면에 쭉 뜰 겁니다.